왜요? 돈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넘쳐나는 뉴스 버려드립니다. 썩은 뉴스는 도려냅니다. 꼭 필요한 뉴스는 채워드리겠습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 나, 발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남자 DJ 이상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여자 DJ 윤설아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부터 근사할 거예요. 차 한잔 하실래요? 자 커피도 다빈이도 오랜만이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뭐 마시니 너 오늘? 저도 물 먹죠. 계속. 다빈이표 물 하나 만들면 되겠다. 좋습니다. 생수 다빈. 뭐든지 저희 상품으로. 청정 다빈. 정말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상호 기자 개나발 쉬는 동안 취재하고 토론회 준비하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별일이 다 있었죠. 진짜. 다빈 기자는 개나발 쉬는 동안 뭐하고 지냈어? 저 이제 포털 사이트가 생겼잖아요. 고발뉴스 포털. 거기에 이제 기사 열심히 취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또 기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저기 근데 어제 그 토론. 어제 무슨 토론이요? 왜 이랬어?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고 싶어요. 진짜 뭡니까 그게? 황장수 씨, 무조건 네거티브 토론하는 행태도 물론 잘못됐지만 나는 진 교수님도 이렇게 중간에 끊고 나가시는 것도 시청자들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거라고 봐요. 조금 아쉬워요. 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총 연출을 맡았던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사망위 토론, 어떻게 허구많은 쟁쟁한 MC나 앵커들 다 놔두고 이상호 기자한테 왔을까요? 그게요. 사실은 변희재 대표가 진중권 교수님이랑 합의가 됐다면서 두 분이 합의를 하셨다고? 저한테 총 연출을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예. 자, 이거 사실 대선 전 이제 한 달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선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관계자들 정책 토론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제대로 된 때문에 토론 진짜 못 봤어요. 예. 아쉬운 대로 이가 아니면 잇몸이다. 상당히 대표성은 부족하지만 여하튼 토론이 있는 대선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공감을 쉽게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회자를 다른 분들을 이제 섭외를 했어요. 제가 고발 기자 나부랭이가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쟁쟁한 토론 사회자들을 제가 쭉 섭외를 했는데 그분들이 거절하셨구나. 이런 지하에 너 내가 그러고 사회 맡을 것 같니? 기본적으로 정당한 관점에서 보면은 토론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진중권 교수님이나 변희재 씨나 어느 한쪽을 대표할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다만 얘기죠. 그냥 진보와 우파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인데 그거 가지고 그럼요. 그거 가지고 이를테면 대선 후보를 검증한다든가 이런 사실 정당한 패널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도 나름 깨알 같은 재미는 줄 수 있는 기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변희재 대표가 저한테 공정성과 흥행성을 고려했을 때 저한테 맡긴다. 변 대표님께서 그렇게 트윗도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참에 토론 재미를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좀 협찬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게 중요했구나. 협찬. 나비 프로젝트를 위안부 할머님들이 고초를 겪으셨던 해외 위안소 바로 그 자리에다가 우리 소녀상을 거기다가 세워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나비 프로젝트를 저희가 정대협이랑 함께 하고 있는데
동상 하나만 2,7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동상 있죠? 예. 그게 아주 저희가 할인받은 가격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좀 협찬을 받으려고 해도 MB 정부 하에 위안부를 돕는 일 자체가 종북 좌파 비슷하게 불온시돼 있어요. 지금 미친 그렇죠. 사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다 그러면 협찬을 좀 받아서 그 기금에 전액 써오겠다라고는 이제 마음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래서 살신성. 어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고통스러웠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비난 여론도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수렴을 하고요. 계속 진행을 아마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제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나비 프로젝트 돈을 대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생겼어요. 이건 토론도 아니고 서로 막 네거티브 또는 좀 그런 좀 얼굴 붉힐 만한 상황이 되니까 네, 소위 어떤 토론의 막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긴 해요. 좀 많이 안타까웠고 네. 그리고 정말 진중권 교수께서 참 제가 존경하는 논객이신데 그래도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또 동등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최소한 박근혜 후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렇죠.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종료가 되버렸네요. 정작 우리가 원하는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최초 합의된 게 1, 2, 3회까지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3회까지가 이제 어제 2회지만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라든가 변희재 대표 측이 공히 이게 영향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네네. 둘 사람의 어떤 사망 유의라고 하는 유의 수준이 아니라 국민 전반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패널이라든가 의제를 가지고 저한테 다시 다가온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토론이 상실된 이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멋진 토론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프닝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설렙니다. 개념 라디오 발뉴스 개나발 어떤 내용 가지고 있는지 소라 누나 부탁합니다. 네. 먼저 1부 뉴스 타임입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리는 뉴스 버리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뉴스 중에서 이상호 기자가 모두 버리고 남긴 개나발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삼성 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과 영화 남영동 1985의 정지영 감독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2부는 미디어 비평 타임인데요. 미디어 비평 발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썩은 뉴스는 꼭 찍어서 드러내고요. 광고와 엿바꿔 먹은 뉴스는 그만큼의 엿을 되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 미디어 비평 KBS와 MBC 역시 MBC 가득 채웠어요. 잠시 후에 한국방송연기자노조의 한영수 위원장 또 MBC 이재훈 민실이 간사와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의 마무리는 우리 윤다빈 기자가 발뉴스 타임으로 정리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꺼진 불이라고요? 아닙니다. 냉전 수구 세력들의 종잣불입니다. 독재자 전두환의 공식 추적자를 자임하는 저의 10년 탐사기록 진단 이상호 고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영화 26년의 배경 이야기라면서 꼭 읽어봐야 되겠네. 읽다 보니 이 기자가 소송 58번 당한 뒷얘기들이 총 망라되어 있네. 이야, 깨알 같은 재미까지.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X파일도 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 죽기 전에 사과 꼭 받아내겠습니다. 그럼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집에 가봤는데 담이 높아서 얼굴은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포기할 거야? 그럴 순 없지. 미디어 비평 전문 월요일 개나발 라디오, 탐사보도 전문 수요일 발뉴스 TV 연락하다 보면 사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몰랐어? 인터넷 고발뉴스 포털 고발뉴스.com도 시작했잖아.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아? 고발뉴스.com gobalnews.com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 받고 있거든. 가봐. 정말? 자기 형편에 맞춰 구독료를 정할 수 있네.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빠 발뉴스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넘쳐나는 뉴스를 버려드립니다. 먼저 꼭 알고 계셔야 할 뉴스들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단일화 협상이 제기됐습니다. 양측은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르면 오늘 안에 단일화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두 후보는 어젯밤 2차 단독회담을 열고 새정치 공동선언을 발표한 뒤 정권교체와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안 후보 측이 원한다면 여론조사 방식도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며 시간에 쫓긴다면 안 후보와 만나談판을 통해서라도 후보 단일화 꼭 이루겠다 말했습니다. 문재인 양보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후보이고 100만 국민 선거인단이 선출한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단일화되는 양자 모두 새로운 정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단일화 과정이 양쪽 지지자들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박근혜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대선 슬로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정치 쇄신, 일자리, 경제 민주화를 3대 국정 지표로 제시했으며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박 후보는 기존 순환 출자 의결권 제한과 대규모 기업 집단법 등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을 대거 삭제해서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출산하는 장면을 묘사한 홍성담 화백의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격리하다란 제목의 그림에 대해 새누리당이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화백은 혹시 저를 고소하거나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헌법 소원까지 제기하겠다며 선거를 위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가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SNS를 중심으로 예술도 사전 검열하는 세상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이 오늘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단일화 TV 토론이 거론되는데 혹시라도 공중파 TV가 생중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중파에 토론 생중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야권 후보들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며 방송 3사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NLL 관련 대화록 공개를 국정원법에 따라 거부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의 국정원장 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어이상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한중일 FTA를 발판으로 거대한 아시아 경제권까지 구상한다는 얘기인데요. 퇴임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FT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 일반노조가 오늘 오후 이건희 회장과 삼성 지역대책협의회 관련자들의 무노조 유지를 위한 불법 노동자 탄압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노동자 개인은 물론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유린 사생활 침해를 자행하는 반노동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에 복수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 26년이 오는 29일 개봉하는 데 앞서서 고 김근태 의원의 고문 실화를 소재로 다룬 화제작 남영동 1985가 오는 22일 먼저 개봉합니다. 남영동 1985는 19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22일간의 잔인한 기록을 담은 영화로 시사회 당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 야권 대선 후보들이 총출동해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야, 이 남영동 1985 저희도 정지영 감독께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시사회. 이거 진짜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고발뉴스 식구들이 가서 단체 관람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못 볼 것 같아요. 진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3분의 1은 이어폰을 꼽고 계셨고 3분의 1은 흐느끼고 계셨는데 3분의 1 저 같은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눈 뜨고 봤어요. 그런데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영화적으로도.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영화가 현실보다 더 영화스러울 수는 없죠.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저희가 정지영 감독 전화 연결해 봤는데요. 기대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지영 감독님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이거 바쁘시다고 그랬는데 전화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이렇게 하필 바쁠 때 왜 만나자 연락하자고. 예, 오늘 방송이 지금 연결이 돼가지고요.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좀 여쭐게요. 오케이. 예, 지난번에 시사회 자리 아주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갔다 왔는데 고통스럽긴 하지만 아주 영화 자체로 되게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배우들이 아주 좋은 연기를 한 부분도 그렇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배우들에게 어떻게 감독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배우들? 네네. 배우들은 내가 일부러 패턴을 쓴 거고. 네. 이 저격을 딱딱 갖다 맞춰놓으니까 저절로 잘한 거지. 특별히 내가 뭐 잘 해놓은 거 없어. 배우들이 알아서 다 한 거지. 정말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 영화였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상 아마 고문을 영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고문을 제대로 다룬 영화가 세계에서 없었어요. 그런가요? 예. 흉내만 냈을 뿐이지 다른 영화도 보면은. 여하튼 뭐 주변에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상당히 영화 자체가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지난번 부러진 화살의 기록을 이번에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번 부러진 화살의 그 흥행 기록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그렇게는 기대를 안 하고, 왜냐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재미로는 부러진 화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지 않고, 다만 이 영화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꼭 봐야 하는 영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 재미로 보지 말고 의미로 봐라. 그리고 보면은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너도 아마 영화에 빠져들 거다. 이렇게 홍보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주변 분들 많이 이번에 봤거든요, 시타를.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이제 22일 동안 벌어지는 고문의 일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데도 그게 지겹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많은 관객분들도 그걸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이번에 참 안타까워요. 박근혜 후보가 시사 때 못 온 게 안타까운데, 그 대선 후보들이 이 영화를 보고 한마디씩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 후보도 와서 이 영화를 보고 지금까지 과거사에 대해서 갈팡질팡했던 걸 정리하고, 확실하게 이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국민한테 확고히 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제 다시는 이 과거와 대표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준다면은, 박 후보한테 좋은 소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안 왔네. 아니, 사실 그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표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세 사람 쳐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들의 반응이 곧 대중들과 피드백되고, 그들이 그 영화를 보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어느 후보가 미래의 우리 대통령 겁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구나. 초대를 하신 건 분명히 맞습니까? 초대를 했죠. 박근혜 후보 오셨다면 상당히 더 큰 뉴스가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제가 그날 많은 우리 뭐 야권의 경우에 모든 네 분의 대선 후보가 나오셨고요. 그 외에도 참 많은 분들이 시사회장을 가득 메웠는데, 그분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MB정부 하에서도 이 저강도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저런 명백한 고문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더더구나 남영동 1985년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이 22일 이제 목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극장 개봉관은 어떻게 좀 원활하게 잡히고 있나요? 개봉관은 지금 한 200개 정도 잡힐 것 같아요. 200개요. 역시 우리 정 감독님의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파워가 아니냐고. 우리 어려운 시대에 쉽지 않은 영화를 이렇게 만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넓게 펼칠 수 있는 더 많은 이제 상영관이 잡혀야겠습니다만 200개라도 이렇게 잡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정 감독님의 어떤 영향력이 아닌가.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 예, 끝으로 우리 개나발 개념 라디오 발뉴스라고 팟캐스트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개나발 시청자 청취자들에게 영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얘기했지만은 이 영화는 3천만이 다 한 번은 봐야 할 영화. 네. 한 번은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야 할 영화.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잠시 아파하고 그래야만 다시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좀 훼손될 때 가만히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국민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화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국민들이 봐야 할 영화라고 우리 정지용 감독님 진짜 애끓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거장 정지용 감독님의 고군분투 감사드리면서 영화 개봉 대박 나길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 감독님이 너무 바쁜데 네네. 전화 통화를 응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걱정하는 분도 많았는데 사실은 이 영화가 이루어질지조차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정말 좋은 영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네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삼성 일반 노조의 이건희 회장 고소 소식. 고소하신 분. 예. 네네. 우리 전화 연결을 한번 직접 시도해 보겠습니다. 삼성 일반 노조의 김성환 위원장이신데요. 전화 받으실지 모르시겠네요. 여보세요. 받으셔야 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이고 개나발의 이상우 기자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아이고 오늘 오전에 이건희 회장을 고소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야, 기자들 많이 왔습니까? 기자들이요?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사실 언론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삼성 족벌에 다 예속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네. 여하튼 우리 듣보자 팟캐스트 방송이지만 저기 널리 많은 분들이 청취하고 계시니까요. 힘있게 좀 오늘 오전 기자회견 소식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담당자지요. 인사차장 최모 씨가 도감청 사실을 실토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고소 사실의 기본이 된 얘기인데 어떤 내용을 실토했나요? 자신이 인사과에 근무하면서 지역대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가 있는 지역에 지역대책협의회도 같이 근무하면서 문호조 경영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미행, 감시하고 도감청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역대책협의회 무슨 국정원의 지역단체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죠. 방금 기관 대책회의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감시, 도감청을 했다는 건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담당 실무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긴 처음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시가 이루어졌대요? 도감청이요? 24시간을 했다고 그러고요. 네. 소위 삼성에서 노동자를 건설하려고 했던 노동자들이라든가 해고자들을 네. 24시간 미행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잡힌 적이 있거든요. 울산에서요? 네, 울산에서. 근데 나를 잡게 된 계기가 네. 그때 당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부위원장을 매수를 해서 네. 포청기를 줘가지고 네.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얼루 간다는 것을 알고 네. 미리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잡았다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삼성이 하면 다르군요. 얼마 전에 보면은 뭐 CJ 이전 회장 뭐 미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이런 것들이 지역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CJ 사건에서 봤듯이 상선, 다시 말하면 최고 책임자로까지 수사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런 도감청 같은 경우에 최고 실무 책임자가 어느 선까지 올라갑니까? 그 최인서 차장이 얘기하기로는요. 네. 자기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인사과 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상황실. 예, 상황실에 보고를 하면은 상황실장이 네. 그 지역 대책협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삼성 SDI 본사에 보고하고 네. 삼성 SDI나 지역 대책협의회에서는 지금의 미래 전략실 네. 과거의 구조조정 본부에 보고를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도감청을 하는 것을 네. 대표이사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허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룹 차원에서 소위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 전략실 차원에서 자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가정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어둠의 정부, 전국적인 지방 단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중앙이 있는 그런 불법적인 정부가 건설이 돼 있다는 내용인데 정말 강호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이 최모 인사차장이 이런 내용의 진술을 지난 시사매거진 2580에다가 제공했다가 이 진술 내용이 방송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최모 인사차장이 결국 자기 이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네, 자기가 소설을 썼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방송에 내보내도 좋지만은 삼성이 가만히 있겠느냐. 어허. 그리고 2580 부장한테 진짜 전화를 해서는 내 이름이 나가면 안 된다. 가명도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최모 인사차장은 그러면 이 소설이라고 나중에 뭐 거짓말인지 뭐 진실인지 현재로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에서 우리 김 위원장님이 검거되는 상황도 일치하고 그죠? 네. 예, 소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 최모 인사차장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최모 인사차장이 제가 처음 만나본 게 2010년 정도 만났어요. 네. 언론 방송 기자와 같이 봤는데 네. 순수하게 양림 선언을 할 사안이 아니라 네. 삼성 일반 노조나 언론사를 통해서 삼성의 돈을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린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2010년도에. 예. 그리고 201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자기를 모르는 삼성전자 해고자나 삼성 노조를 접근을 해가지고 또 다른 언론 방송사 기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인사과나 지역 대책협의회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 했다. 네.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똑같은 수작을 벌였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2580과 취지에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돌연 또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올 초까지 네. 연락이 안 되다가
8월 달에 삼성화재 한용기 씨라고요. 징계 해고자한테 네. 전화가 왔어요. 자기 딸도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다. 한용기 씨도 올해 초에 초등학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같은 처지인데 해고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해왔는데, 접근하면서 얘기한 것이 자기가 그 지역 대책 협의회 있을 때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심장병에 걸렸는데 삼성 SDI에 상재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삼성 SDI에서는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일인데 상재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결국 그렇게 해서 다시 언론에 접근이 됐군요. 네, 그래가지고 네. 자기는 삼성한테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삼성을 압박을 해서 돈을 달아내는 일이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서너 차례 반복이 됐고, 그럴 때마다 삼성에서는 돈을 준다거나 수술비를 준다거나, 그 올 초에는 그 뭐 한 달에, 그러니까 정년이 55세까지거든요. 네. 정년 때까지 한 달에 300만 원을 달라고 뭐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삼성에서는 뭐 네네. 생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올 초부터 그 상신 EDP인가 하는데 인사 과장으로 취업을 시켜줬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자기가 수술을 받는다거나 생활하는 게 참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그 삼성 일반 노조와의 접근을 하면서 마치 또 뭔가 하는 것처럼 양심 고백을 할 것처럼 폭로할 것처럼 하다가 좋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또 돌아서 버린 거죠. 예. 여하튼 뭐 그분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나중에 소설이라고 번복했지만 진술했던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지금 고소를 하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우리가 아는 검찰이 수사해 줄 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양심 선언에 준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소설인지 아닌지를 현장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날 것인데, 네네. 어떻게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요? 그렇게 전에 2004년도에 핸드폰 위치수석 사건처럼요. 네, 2004년 사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친구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노조 구성원들의 배후를 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위치 추적을 하고 도감청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때 그 공소시효가 2009년 3월에 끝났다고. 저희들이 제가 감옥에 있다 나와서 두 번 정도를 더 고소를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누가 했다라고까지 이름을 명시하고 주소까지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 하고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공소시효가 끝나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라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때의 경우하고 거의 똑같은 태수성이라고 하는 인사 과장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얘기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파악하고 확인한 현재 근무 중인 인사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좀 찾아가지고 네. 확인하고 고소를 했는데 네. 뭐 검찰에서 공소시효라든가 뭐 옛날 위치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뭐 수사를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 언론은 공소시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좀 알리고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늘 고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김성환 노조위원장님이셨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 엑스파일 보도하면서 삼성의 속사를 들여다봤다고 할까요? 정말 네네. 한마디로 거대한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네. 뇌물을 주고 또 그리고 국회는 물론이고 대선 주자까지 매수를 하는 집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도저히 장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후에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여하튼 현장에서 계속 우리 김성환 위원장 고생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내가 얘기할 게 있는데요. 네. 왜 그 삼성 반도체 그 산재에 대해서 그 만화로다가 그림을 그리신 그 만화 같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저도 만화 봤어요. 그 노조원들 요즘 새로운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나봤다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왜 그 스토커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다 감시하고 쫓아다니고 미행하고 이거에 거꾸로 대응을 하는 그 운동을 하고 있대요. 거꾸로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활동하는 모습을 자기네들 찍는 거야. 거꾸로 감시해? 찍어서 그거를 다시 공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한테 그랬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해주마. 그리고 같이 어떤 모여있는 장소에 그 사람들이 오면 와라. 여기 같이 끼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친해지겠다. 아주 평화로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진짜 굉장히 멋있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참 정말 나라가 나서고 사회가 나서줘야 되는데 피해자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현실. 바로 영화 26년의 현실이 아닌가. 개인의 힘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런 거대 기업에 여하튼 맞서려면. 모입시다. SNS를 중심으로 12월 19일 월요일 개나발 1부 여기까지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꺼진 불이라고요? 아닙니다. 냉전 수구 세력들의 종잣불입니다. 독재자 전두환의 공식 추적자를 자임하는 저의 10년 탐사 기록 진단 이상호 고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영화 26년의 배경 이야기라면서 꼭 읽어봐야 되겠네. 읽다 보니 이 기자가 소송 58번 당한 뒷얘기들이 총 망라되어 있네. 이야, 깨알 같은 재미까지.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X파일도 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 죽기 전에 사과 꼭 받아내겠습니다. 그럼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집에 가봤는데 담이 높아서 얼굴은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포기할 거야? 그럴 순 없지. 미디어 비평 전문 월요일 개나발 라디오, 탐사보도 전문 수요일 발뉴스 TV 연락하다 보면 사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몰랐어? 인터넷 고발뉴스 포털 고발뉴스.com도 시작했잖아.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아? 고발뉴스.com gobalnews.com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 받고 있거든. 가봐. 정말? 자기 형편에 맞춰 구독료를 정할 수 있네.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스 스타일. 자, 2부는 미디어 비평 발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도 알차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알차. 미디어 그렇죠. 네. 지금 미디어 비평을 없어. 지금 몇 주 쉬었기 때문에 밀린 게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네네. 먼저 KBS 양대 노조가 신임 사장이죠. 환영 씨. 환영. 네. 이름이 환영이야? 네, 이름이. 저는 환영한 적 없는데. 그러게. 이 양대 노조라는 게 그러니까 복수 노조 얘기하는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체 노조랑 새 노조. 그렇죠. 그래서 네. 길환영 사장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저지에 나서 길가에서 환영한다. 길 환영 안 해. 네. 자, 이 KBS 구성원들로부터 이 편파 방송의 종결자다 이런 명명을 받았어요. 우리 길환영 KBS 사장 후보자. 네. 반대 투쟁에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KBS 노조 최재훈 위원장인데요. 네네. 단식 진행 중이라고요. 13일부터 단식하고 있는데 벌써 오늘 19일이니까 일주일 하셨네요.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26일 날 이제 첫 출근이라고 하는데요.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김현석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KBS 새노조, 언론노조사나 KBS 본부죠. 네. 역시 길환영 내정자 환영 못하겠다. 출근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길환영 저지와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21일 대의원 대회에서 파업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MBC도 곧 파업이 유력하고요. KBS까지 참 대선을 앞둔 마당에 참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길환영 후보자 간단하게 저희가 양력을 소개해 올리면 2009년에서 2011년 MB 정권 치하에서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그분의 업적. 네, 업적이요. 콘텐츠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으셨던 분인데
과학 카페라는 프로그램에서 쇠고기 수입 정책을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나? 설 특집 명사 2010 스페셜 이래서 여권 인사를 무더기로 출연시켰는가 하면 이병철 탄생 100주년 열린 음악회를 이거 진짜 탄생 100주년. 네. 참 KBS 천안함 녹음 방송을 또 하셨어요. 네. 그런가 하면 G20 특집 프로를 과다 편성했죠. 많았었죠. KBS. 난 G20 행사 유치하고 나면 우리 선진국 되는 줄 알았어. 경제 효과. 난 진짜 우리가 부자 되는 줄 알았어. 근데 1년에 2번 한다며. 그 나라도 또 있어 이것도. 이번에 웃기고 자빠졌네. 예. 나는 책을 낸 예. 우리 김미아 누나. 블랙리스트 파문에 또 관련돼 있는 분이고. 예. 그런가 하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특집 다큐. 네. 좋습니다. 네. 사장 할 만하네. 엄청나다. 열심히 하셨네요. 이런 분이 콘텐츠 본부장. 자, 그리고 또 KBS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도 KBS 많아요. 이거 나 문자 받았어요. 네, KBS 연기자들이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네. 야, 우린 참 바보처럼 참았다. 해서 연기자 노조가 촬영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 네. 뭐 약간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여기 가입돼 있어요. 연극이 누나도 가입돼 있어? 성우 연기자잖아. 희극인, 탤런트, 연예 매니지먼트, 무술인, 액션 하시는 분들. 네. 뭐 이렇게 5천여 명이 노조원이래요. 지난 12일 아침부터 KBS 드라마와 개그 쇼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출연 거부를 선언하고 출연 거부 중인데요. 네네. 별로 뉴스에 안 나온다? 안 나오지.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거는 사실 괘씸한 거 정말 방송사가 정말 괘씸하죠. 연기자 자, 이에 따라서 현재 방송 연기자 노조 소속된 연기자들이 대왕의 꿈. 예. 녹화 중단시켰고 저녁 일일 드라마 힘내세요 미스터 킴 촬영 거부. 촬영 거부 중이라는데요. 연기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 뉴스가 될 만한데 잘 안 나와요. 그 이유를 한번 연예인 노조 위원장이죠. 한영수 위원장. 옛날 이분 탤런트. 잘생기신 분인데. 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죠. 그럼요. 네, 이 기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영수 위원장님이시죠? 네네. 제가 저랑은 제 취재하는 현장에서 몇 번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청취자들한테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한영수 위원장 하면 어떤 드라마에서 우리가 얼굴 뵀던 분이죠? 제가 주로 MBC 공채이기 때문에 MBC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근년에 한 거는 대장금이라든가, 네. 또 신돈, 문의 이런 작품들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야, 우리 한영수 위원장님 인터넷 검색어에 지금 좀 랭크를 좀 시켜주십시오. 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되게 잘생긴 우리 배우신데 인상 좋으시고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우리 한영수 위원장님은 정말 얼굴처럼 마음결도 비단 같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투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투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연기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그 연기자들의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노조에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쭉 하다 보니까 너무 그동안 관례적으로 넘어온 게 많았었고 또 모순점이 너무 많고 또 어떤 그런 방송사를 상대로 해서 배우들이 이렇게 향변 한 번 못하고 이렇게 보호를 못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요. 우리 일반인들도 아니고 방송 연기자분들은 우리 사회의 거울인데 많이 우리가 그분들을 보면서 꿈도 키우고 생활에 피로도 있고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번 그 출연료 미지급 사태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문제가 된. 네,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외주 제작이 생기면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관예우라든가 이렇게 부실 외주 제작사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요. 부도가 나서 저희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도망간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방송사에서 관리하고 그 방송사 PD가 연출하고 자회사 들어가는 비용은 별개로 다 지불하면서 둘 사이에 문제점이 생겨서 그 피해 당사자가 연기자한테 돌아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계형 연기자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잘 나가시는 분들은 미리 성금을 받고 하시거든요. 스타급들은 미리 성금을 땡겨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매제품 미리 받고 하시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정말 그 어려운 분들한테 문제가 돼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뭐 한 180명 정도가 지금 출연료를 미지급 받고 있습니다. KBS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이걸 전에서부터 전 집행부터 계속 요구를 해서 서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요? 언제까지? 방송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 KBS가? 네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왜 약속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이런 긴박한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2010년 9월 2일 날 다른 방송과 같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MBC나 타 방송들 SBS는 전부 잘 협조해 주셔서 전부 미지급 해결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KBS는 준다 하다 이제는 못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투쟁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좀 제법 빈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런 업체를 악덕 업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우리가 시청료를 내는 KBS가 이렇게 악덕 행위를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궁금한 게 일단 그 외주 제작업자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자기들은 프로그램 대가를 챙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KBS는 예, 거의 덤핑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건 외주 제작이라고 볼 수 없는 게요. 네. 이건 위장 하청입니다. 이게. 위장 하청이요? 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주 제작이라는 거는 그들에게 독립권을 줘서 그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에 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떤 작품은 외주 제작사에서 3명 캐스팅했습니다. 네. 나머지 KBS에서 캐스팅을 관여했고 KBS 관리가 이 작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KBS PD가 나와서 연출하고 모든 주도권은 KBS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외주 제작한테 다 넘기는데 이거는 외주 제작이 아니고 위장 하청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나쁘다 KBS. 사실상 KBS라고 하는 브랜드를 믿고 더구나 KBS에서 다 나와서 연출하고 캐스팅까지 하고 사실상 KBS가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인데 실제로 자기들 대가는 다 챙겨가고 스타들은 스타대로 다 챙겨가고 정말 그 힘없고 백없는 정말 연기를 사랑하는 생활형 연기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자회사에서 그 미술을 합니다. 자회사한테 미술을 줘서 그네들의 미술 비용은 KBS에서 자체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단 1원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연기자들만. 그래서 나머지 피해는 전부 우리 연기자한테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공영방송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영수 위원장님. 네네. 그래서 그렇게 순박하고 착하고 마음결 고운 우리 위원장님이 총대를 매신 거군요.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격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네. 시청자들을 볼모로 하지 않고 이걸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투쟁 방식을 뭐 과격하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KBS 쪽에서는 어떠한 뭐 답변이 없네요. 아, 좀 속상하네요. 저 뭐 이렇게 몇몇 언론에 난 걸 봤는데 KBS 연기자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기자분들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쉬시는 공간. 그 공간에조차 출입을 지금 허가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50년 동안 사용하던 공간인데? 그럼 그 KBS 탤런트 뷰티라는 공간은 KBS가 처음에 탄생해서 같이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온 공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이 거기서 연습을 하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출연 준비를 하시고 그랬던 공간인데요. 그거를 보복성으로 해서 갑자기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 폐쇄를 시켰냐? 우리 건물 우리가 나가는데 니네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치졸하고 비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MBC에도 그 탤런트실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1층에. 네네. 사실 방송사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연기자들을 소속으로 두면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온 곳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인지 저는 잘 느끼겠는데 일반 우리 청취자들 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이 뭐 대선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많은 연기자들이 대부분 4대 보험조차도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일부 스타들을 제외하고는 참 열악한 가운데 국민의 즐길 권리를 위해서 연기를 하고 계신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이 투쟁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끝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 투쟁이 이게 저희가 뭐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일한 거, 그 임금, 그 조금이나마 얼마 되지 않는 그 임금 달라고 투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주 그 부실 제작사들 편성 주지 마시고요. 좀 관리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외주 제작에 대한 부실,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저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외주 제작 시에 자사의 미술센터에 또 아트센터에 이렇게 돈 주듯이 네. 저희 별도로 직접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출연하고 돈을 못 받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 대안을 내드렸으니까 그런 거 좀 수용해 주시고 네. 저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저희 지금 단체 협상을 갖다 한 11가지 정도를 지금 위반했습니다. 그건 최소한의 서로의 약속입니다. KBS가요? 예. 헐. 그래서 그거 단협 그냥 장난으로 사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지켜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그동안 약속하자고 만들었던 단협 단체 협약 이거 지켜주고, 그 다음에 출연료 지불 보증 그거 이행해주고, 그 다음에 그 편성을 갖다 오버 편성하고 저희한테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KBS에서. 네, 그래서 정말 그거 이제 편성 오버돼서 그네들은 광고를 많이 팔아서 이익을 취득하고 배우에게 돌아온 몫은 시간을 낮춰서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현실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아이고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예, 생계형 연기자들 미지급된 그 출연료 그거 주면은 저희는 또 국민들 곁으로 웃으면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영수 위원장님 빨리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 윤소라 누님 막 눈이 멀개졌어요. 윤소라 우리 성우 누나 인사 좀 나누시죠. 두 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입니다. 윤소라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성우의 날 행사에 오신 거 잠깐 뵀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반갑습니다. 어차피 지금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싸워야 할 입장이어서 저도 지금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하세요. 이 일부 시청자들이 참 오해를 하시는 게 정말 그 몇 명 고액의 어떤 개런티를 받는 그 배우들의 이미지만 박혀 있어서 굉장히 쉽게 돈을 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활동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 조금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빈부차가 우리 영역처럼 큰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 어떤 그 투쟁을 뭐 배부른 사람의 어떤 그 행태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송사가 연기자들을 소모품으로 자기네들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소모품으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 관행, 이게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연기자와 또 방송사와 또 제작사가 서로 수평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이게 좀 화기애애한 제작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요, 저희 조합원께 고맙다는 메시지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말 아는 거랑은 연기밖에 모르는 우리 조합원들 있잖아요. 정말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의 권익을 해서 끝까지 이번 투쟁 만족할 때까지 저희 투쟁에서 조합원들에게 기쁨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경제 민주화 이루어져야 할 또 다른 소중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영수 위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빨리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한영수 위원장님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옛날처럼 다시 좀 많이 좀 볼 수 있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시간이 이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오늘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네. 한겨레 이거 뭐죠? 최성진 기자 압수수색 당했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한국 언론이 텐데 자꾸 이런 일이. 한국 언론이 정말 답답한 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조정동은 물론이고 뭐 다 때처럼 일어나서 그럼요.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쌩까버리거나 덮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언론 자유도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자, 검찰이 거죠. 정수장학회 비밀 회동을 특정 보도했죠. 우리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이런 그 검찰의 수사 행태와 관련된 이제 비난의 여론이 높은데요. 한겨레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3일이죠. 집에 가서 휴대전화, 취재일정 당기 수첩, 노트북 하드디스크,
뭐 다 압수수색에 갔대요. 네. 그러니까 과대하게 압수를 한 거지요. 네네. 통화 기록만 가져가면 되는데. 예.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강택 위원장을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고발뉴스에서. 정말 최소한의 언론 자유인식이 없는 것 같다. 검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 최 기자 서울중앙지검 출석해서 검찰 조사 받았는데 진술을 거부한 상태고요. 네. MBC가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고발한다는 수사거든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자기들이 더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숱하게? 아 이거 엑스파일 때 나왔던 엑스파일 때 제가 이거 통비법 전과자 1호잖아요. 그런데 MBC는 잘 알고 있지요. 이게 자신들이 그렇죠. 네. 직접 도감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주장을 했던 사안인데 그 주장을 했던 MBC가 다시 반대 검찰의 입장을 가지고 공익적 보도를 한 기자에게 통비법 적용해서 고발한다, 고소한다는 건 정말 자기 모순적인 행동이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참 MBC가 변해도 너무 엄청 변했어요. 그죠? 네, 한겨레 최성진 기자, 언론노동조합에서 주는 22회 민주언론상 보도부문 특별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다는데 다시 축하드리고 저희 언론 자유를 위해서 우리 최성진 기자 향후 검찰 수사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MBC 얘기가 뭉탱이로 남았는데 MBC 얘기 좀 그만하래요.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한 줄씩만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이상돈 의원이 박근혜 대표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MBC 노조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170일 노조 파업을 접으면 박근혜 후보가 김재철을 끌어내리도록 하겠다. 그런 사실상 약속을 했는데 번복했다라는 내용으로 폭로를 했어요. 노조가. 근데 뭐 그런 일 없었다는 식으로 오래발 내밀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삼청교육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신천교육대가 지금 MBC에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브런치 만드는 곳이죠. 브런치, 요가의 이해 뭐 이런 거 95명이 지금 신천에서 본업과 전혀 상관없어도 너무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MBC 아카데미의 강사였던 사람들인데 네네. 그 사람들을 대학교 1학년 교양과정 수준의 교육에 강제로 듣게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신천 아카데미 교육이 끝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20명 정도. 네. 이 사람들 다시 발령이 났는데 본업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전보 발령시켰대요. 자기네들도 월급 주기 아깝지 않나 이러면? 지금 대선 한 달 전이라서 보도 인력이 바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도를 안 하겠다는 거죠. 프로가 그따위로 나오는 거예요. MBC의 미남 기자, 현재 민실이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훈 기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셔야 될 텐데 이분이 꼭 이 시간에 사발면을 드시더라고요. 그전에 너구리 안 드셨나? 안성탕면 드셨죠. 오늘은 못 드셨을래요. 개념이 있는 사람인데 농심은 안 먹겠죠. 여보세요? 네. 이재훈 간사 혹시 라면 드시고 계시지 않았나요?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를 제때 받아주셨네요. 자, 오늘 MBC 궁금한 거 많은데요. 네. 지금 첫 번째로 신천교육대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20명. 네네. 이분 본업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좌천시켰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김재철 사장님께서 많은 기자들, PD들, 엔지니어들 대선 이전까지 돌아오지 마시라는 그런 뜻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같이 진행하시는 이상호 기자께서도 방송에서 언급하셨나요? 안 했어요. 이번에 대선 이전에 못 돌아가는 거? 쪽팔려서 안 했어요. 그래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이상호 기자께서 MBC에서 12월 31일까지만 오지 말래요. 사실은 원래는 지난주에 MBC로 복귀했어야 되거든요. MBC CNI에서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고 있는 사람이라 MBC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원하고 있는데 MBC에서는 오지 마라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예,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방금 이재원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 발령 내용이니까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11월 13일까지 MBC 자회사로 파견이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김재철 사장이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그동안 제가 이제 광고 영업 같은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지난 5월부터 계속 본사로 복귀시켜 달라. 내가 사스말이라도 하겠죠. 경찰 기자라도 하겠다. 그런데 11월 13일이 됐는데 복귀시켜주지 않고 대신 12월 31일까지 계속 거기 있어라. 이렇게 발령이 오늘 났죠. 그러니까 대선 아니 파견 연장을 보통 파견 연장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 건데 지금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는 한 달 반만 난 거예요. 파견 연장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한 달 반, 왜 한 달 반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12월 19일까지 내지. 그건 너무 속보이니까. 아, 진짜. 생각해줬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번에 신천교육대에서 이번에 복귀하시는 20명의 직원분들도 사실은 이미 다 현업에 복귀해야 되는데 이상호 기자처럼 똑같이 대선 이전엔 돌아오지 말라는 그런 김재철 사장의 그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송 현업에서 지금 다 상관없는 부서로 지금 발령이 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결국 김재철 사장의 의도라는 것은 비판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MBC의 어떤 명망 있는 우리 민한 기자들을 현장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지난 파업 기간 동안에 시용 기자들 많이 뽑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편파적인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대책이 없나요? 그러게요. 참 현재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방송 3사 뉴스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방송 3사 뉴스를 매일 비교하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 보고서를 저희 기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올립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 주로 제가 쓰는 말이 그거예요. 맨 처음 시작을 방송 3사 가운데 유일하게 MBC만 이라는 걸로 항상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만 단일화 관련 뉴스를 한 꼭지만 하고 KBS, SBS가 국민의 그 관심도를 반영을 해서 두 꼭지, 세 꼭지를 할 때 MBC만 한 꼭지만 하고 바로 박근혜 동종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방송 3사 가운데 MBC만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모니터를 해보면 많이 모니터가 되더라고요. 방송 3사 가운데 특히 MBC만 이렇게 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요. 이런 걸 외부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개선책 없이 이런 계속 굴러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인사가 이렇게 나버리니까 저항을 하고 싶어도 이게 포괄적인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그렇다 거군요. 보니까 사실 이 파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파업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파업의 가능성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저희 노조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폭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다른 여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한번 그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일부에서는 파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파업을 해야 된다는 조합원들도 있고요. 일부 조합원들은 저번 4.11 총선 같은 경우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다 빠지니까 편파부대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마음대로 그나마 조합원들이 좀 안에서 견제를 해주니까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결정하기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자, 그나마 이 정도라도라는 말 자체가 참 슬프죠. 슬픈데 그나마 이 정도라도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론 단체들이 지금 대선 임박해서 계속 매체 비평을 내놓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MBC는 비평할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워낙 편파적이라서. 자,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네.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김재철 사장이 욕은 먹고 있지만 여하튼 뭐 마음에 쏙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재철 사장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약속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약속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박근혜 후보가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냉정하게 두 판 알을 튕겨봤을 것 같아요. 김재철 사장을 욕을 좀 먹더라도 냅두는 게 나은지 계산해본 결과 그 견고한 보수층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나는 1번만 찍겠어라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견고한 지지층이 있잖아요. 보수층. 예. 그래서 그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 집토끼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박근혜 후보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도저히 그런 것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언론이 썩으면 공기가 혼탁해지죠. 그런 것 때문에 매번 선거 때 언론 개혁을 이제 대권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곤 했는데 지금 당선 이전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박근혜 후보 당선될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어떻게 혼탁해질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인데 박근혜 후보의 혹시 언론들 네네. 김종인 위원장께서 최근에 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새누리당이. 네. 그래서 그 재벌들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얘기했던 거, 요구했던 사항들이 경제 민주화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많은 좌절감을 느끼시고 뭐 그런 걸 토로를 하셨는데. 그렇죠. 토사구팽됐다. 뭐 그런 지적들이 많았죠.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하신 말씀 중에 보면 후보가 되기 전에 다르고 후보로 확정된 이후가 다르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또 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라는 분에 대해서 정치라는 게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정치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시사해주는 바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언론관, 어떤 정치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공영방송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하긴 했어요. 결국엔 구두선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어떤 민주화 공약도 그 핵심을 빼먹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 구두선으로 비일공짜 공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죠. 예,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죠. 그런데 우리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저희 개나발 라디오를 듣고 계실 건데 적어도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 같거든요. 일견. 네. 경제민주화 그렇죠. 관련해서는 우리 박근혜 후보 충분하게 경제민주화 의제는 포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과가 나갔죠? 지난 11일인데요. 정오뉴스에. 예. 사과한 게 잘못됐다고 사과한 건 또 처음 봤어요. 예. 보통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면은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 이후 수순이 나와 있나요? 처벌했다는 얘기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예. 안철수 논문 표절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도 경고 먹었는데 거기가 아직 어떻게 징계가 내려졌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없고요. 예. 자, 우리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은 예. 그렇죠. 자신들 편은 철저하게 챙겨주시는 분이 김재철 사장님이십니다. 좋습니다. 우리 미남 기자 이재훈 간사님 다음 우리 개나발에서 연결할 때는 방금 사측에서 미적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장을 받으셔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훈 민실이 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미디어 평팔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할까요? 네네. 그래도
비평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미디어 비평 좀 하려고. 맞아. 다빈이가 방송 끝나기 전에 했던 촌철살인의 미디어 비평이 있었지? 3주 동안 칼 갈고 있었는데. 야, 우리 칼 갈았구나. 약간 묵혀진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 준비했지, 오늘? 네네. 그 야권 단일화 문제가 계속 이제 대선을 앞두고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MBC 뉴스데스크와 조선일보를 위시한 조중동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일자별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 네네. 한번 해볼까? 네네. 먼저 그 6일이었죠. 그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제 회동을 해서 후보 등록일 이전에 야권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7개항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당시 MBC 뉴스데스크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했었죠? MBC 뉴스데스크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갈등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합의를 했는데 무슨 갈등을 부각해? 결혼했는데 왜 싸우는 늘 그런 식으로. 네, 첫 번째 기사 제목인데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회동 종료 땡땡 치열한 신경전이라고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기자의 마지막 멘트에서 단일화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대선 국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는 거겠지. 자, 14일에는 이제 안 후보 측이 문 후보 측에서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다. 근데 당분간 협상 중단을 선언했는데 자, 이때도 신문들 가관이었어요. 네네. 이제 갈등이 다소 이제 부각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조중동의 제목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면 메인 제목들입니다. 겉과 속 다른 문측 신뢰 파괴 도넘었다. 조선일보고요. 문안 단일화 불신의 늪에 빠지다. 동아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상처 입은 단일화. 보도를 소설 제목 같기도 하고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조선일보가 사용한 단어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네. 배신자, 협박, 문자 대량 살포, 흑색 선전, 마타도어, 인신 공격. 동아일보는 반칙, 싸움의 기술, 조직적 세몰이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갈등을 부각했네요. 자, 이제 이분들은 갈등을 계속 부각해서 사실상 문안 이제 연대가 깨지길 바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렇죠.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 사퇴를 하고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단일화 규칙을 일임하면서 전격적으로 다시 이제 단일화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자, 조선일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그렇죠. 이제 다시 연애가 시작되는 대목이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D-30 가장 깜깜한 대선. 깜깜한데요? 조선일보의 앞길이 깜깜해졌어. 네네. 일면 기사 대목인데요. 이번 대선은 유권자가 아니라 후보 단일화로 물러날 예비 후보 한 사람의 손에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리게 됐다는 자주 섞인 농담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자주 섞인 농담을 조선일보 안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듣고 쓴 거야. 출처가 여의도 정치권입니다.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 회동 사진도 오늘 일면 메인에 실렸는데요. 그 사진의 제목이 표정 뒤에 숨긴 마음입니다. 아유, 또 뒤에 숨긴 마음까지 읽으시고. 자, 오늘 재미있는 소식 전해주셨는데 끝으로 뭐 한 말씀 더 하신다면? 네, 사설에서 조선일보의 어떤 생각이 좀 드러났는데요. 어떤 생각? 사설 마지막 문장만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사설인데요. 지구상에 이처럼 서커스 경기처럼 아슬아슬하게 대선을 치르며 국가 지도자를 뽑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멋져요, 문장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국민들한테 진정한 감동 어린 서커스를 보여주는 것도 대선 국면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조선일보한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일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윤다빈 기자가 그 고통 대신해드리는 그럼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윤다빈 기자의 수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다빈 기자. 자, 미디어평 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다빈아. 물 한 잔 쭉 마셔라. 알겠습니다. 자, 윤다빈 기자의 활약이 기대되는 코너죠. 발뉴스 타임 시작합니다. 네, 저희 고발뉴스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사망유의와 관련된 의견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시청자 의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픕니다. 네, 때려주십시오. 네. 개나발 의견들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SUDAL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소라 언니의 목소리에 목말랐어요. 그동안 저도 목말랐어요. 게나발 방송이 한동안 진행이 안 돼서 이런 의견 보내주신 것 같고요. 아니 잠깐만, 왜 저 사망유의와 관련된 비판적인 의견을 소개 안 해주세요? 이거 아까 처음에 했었는데 하나만 좀 읽어드릴까요? 네네. 때려주세요. 네네. 그 아이디 MT레이디님께서 하나 보내주셨네요. 네, 사망유의 좀 때려쳤으면 좋겠네요. 토론 같지도 않은 질 낮은 말싸움 상대를 뭐하러 상대하는지 일베들만 신났더군요. 사망유의 실패. 이렇게 아프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대체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아프게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아픕니다. 네. 자, 그동안 게나발을 청취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Their Real CJY님.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근데 반류스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상호 기자가 좀 정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사 다 망합니다. 여태까지 반류스 TV 수요일마다 고발 버라이어티 보내드리던 거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월요일 저기 지금 들으시는 미디어 비평 게나발 다시 방송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고발뉴스 포탈입니다. 저희가 더 힘있게 이 대선 국면 넘기 위해서 고발뉴스 포탈 고발뉴스.com을 개설을 했습니다. 예, 새롭게 많이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화로 뉴스를 전해보자.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 아닌가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기자 뉴스라는 만화 뉴스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되게 귀엽던데요, 얼굴이. 특종을 만화로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비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소녀상을 세워드려서 조금이라도 언혼을 달래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비 프로젝트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무슨 길 있나요? 나비 프로젝트? 네, 저희 홈페이지에 나비 프로젝트 함께할 수 있는 티셔츠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비 프로젝트에 기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열 겁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주세요. 네.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 도메인 변경된 것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혼란스러워하시더라. 네네. 저희가 기존에 썼던 고발뉴스.com이 이제 저희 뉴스 포털 매체로 새롭게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상호.com은 고발뉴스.com의 후원 커뮤니티로 운영이 되고요. 그럼 같이 운영이 되는 거구나. 네네. 홈페이지는 이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네. 그리고 고발뉴스.com 이 도메인은 고발뉴스의 기사, 발뉴스 TV, 게나발 라디오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뉴스 종합 포털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발뉴스 공식 홈페이지가 되는 거죠? 네, 고발뉴스.com이 네, 발뉴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네네. 자, 이렇게 게나발 오늘 순서 마무리할 차례인데요. 오랜만에 또 클로징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네. 제가 사장이에요. 제가 손님입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거 바꿔줘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안녕하세요. 저기 지난번에 산 이 카메라가 좀 이상해서요. 네? 무슨 문제죠? 아니죠. 저기 지난번에 한강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잔뜩 어둡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어디 보자. 우리 카메라에 이상이 없는데요. 참. 잘 보시라니까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검은 점도 찍히고요. 뭐가 낀 것 같잖아요. 이거는 카메라 잘못이 아닙니다요. 예? 카메라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날씨가 이상한 거거든요. 이보세요. 날씨는 화창했어요. 지금 해도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기상청이 아마 예상할 겁니다. 요즘 기상청이 문제가 많아. 야, 진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응? 네, 저기 사장님 여기 렌즈 안에 먼지가 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먼지가 문제가 많아 이게. 먼지가 문제가. 먼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제품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데가 다 있어 진짜.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잘못한 거 없다고. 어제 사망유의에서 안철수 의혹 제기하려던 황장수 소장을 빗댄 얘기 같은데요.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11월 19일 월요일 게나발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고발뉴스.com으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발뉴스 TV, 다음 주 월요일 게나발 라디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꺼진 불이라고요? 아닙니다. 냉전 수구 세력들의 동작불입니다. 독재자 전두환의 공식 추적자를 자임하는 저의 10년 탐사기록 진단 이상호 고발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영화 26년의 배경 이야기라면서 꼭 읽어봐야 되겠네. 읽다 보니 이 기자가 소송 58번 당한 뒷얘기들이 총 망라되어 있네.
야, 깨알 같은 재미까지. 이 책 읽지 않으시면 그건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상호 기자 엑스파일도 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 죽기 전에 사과 꼭 받아내겠습니다. 그럼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집에 가봤는데 담이 높아서 얼굴은 구경도 못하겠더라고. 그렇다고 포기할 거야? 그럴 순 없지. 미디어 비평 전문 월요일 개나발 라디오, 탐사보도 전문 수요일 발뉴스 TV 열라하다 보면 사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몰랐어? 인터넷 고발뉴스 포털 고발뉴스.com도 시작했잖아.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아? 고발뉴스.com gobalnews.com 자발적 정기구독 신청 받고 있거든. 가봐. 정말? 자기 형편에 맞춰 구독료를 정할 수 있네. 이게 바로 발뉴스 스타일. 오빤 발뉴스 스타일.